안녕하세요. 나노 다이아몬드 Suppress the Growth of Lithium Dendrite에 대해 리뷰 발표를 할 한세영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Introduction, Procedure and Mechanism, Result and Discussion, Conclusion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Introduction입니다. 리튬 금속은 단위 질량당 3860mAh의 높은 이론 용량, 표준 수소 전극 대비 마이너스 3.04V의 낮은 음의 전위를 가져 각광받는 음극 재료입니다. 리튬 메탈을 음극으로 구성하여 배터리를 제작하면 재충전이 가능한 대용량 배터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충방전 과정에서 리튬 덴드라이트가 성장할 수 있고 이는 양극과 음극을 연결하여 셀 단락, 열 폭주가 일어날 수 있어 위험하기에 상용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리튬 덴드라이트 성장을 도식하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리튬 음극으로 셀을 구성한 후 여러 사이클이 반복되면 다음과 같이 음극, 양극 사이에 덴드라이트가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튬 덴드라이트란 충방전 중 리튬이 플레이팅, 스트리핑 되는 과정에서 바늘형으로 성장하는 리튬을 말합니다. 음극과 전해질이 반응하며 고체 전해질 계면을 생성하는데 리튬 덴드라이트는 이 고체 전해질 계면층 표면에 결함을 만들어 전류 밀도가 이곳에만 집중되게 합니다. 이때 리튬 이온은 이 결함을 향해 확산되어 리튬 덴드라이트의 형성을 촉진되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덴드라이트를 억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험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나노 다이아몬드 입자는 상업적인 폭발 방식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되었는데 먼저 카복실화되고 난 후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옥타데실 아민 그룹으로 개질됩니다. 그 다음은 에틸렌 카보네이트, 다이에틸 카보네이트가 1대1로 혼합된 리튬 헥사 플로로 포스페이트 전해질에 ODA로 개질된 나노 다이아몬드를 첨가합니다. 이후 이전극 시스템으로 구리 포일을 양극, 리튬 포일을 음극으로 하여 전해조 안에서 리튬 금속을 구리 포일 위에 일렉트로 플레이팅하여 리튬 금속의 전착 고동을 확인합니다. 이처럼 리튬을 플레이팅 시킨 다음에는 전착 형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캐릭터리제이션 할 것이고 셀이 여러 사이클 후에도 안정한지 확인하기 위해 사이클링 테스트와 풀셀 테스트를 확인할 것입니다. 다음은 나노 다이아몬드가 리튬 덴드라이트를 어떻게 억제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그림입니다. 나노 다이아몬드는 리튬 이온이 플레이팅할 때 헤테로지니어스한 씨앗으로 작용하여 리튬 덴드라이트 성장을 억제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리튬 이온은 집 전체의 역할을 하는 구리보다는 나노 다이아몬드 표면에 흡착하게 되는데 이는 표면 에너지 차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리튬 이온은 나노 다이아몬드와 구리의 가장 낮은 표면 에너지, 즉 가장 안정적인 면을 찾아 바인딩하게 되는데 다음 그래프를 보면 나노 다이아몬드와 구리의 가장 낮은 표면 에너지는 각각 110면, 111면입니다. 두 면의 표면 에너지를 비교하였을 때 나노 다이아몬드의 표면 에너지가 구리의 표면 에너지보다 크므로 리튬 이온은 먼저 나노 다이아몬드에 흡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튬 이온이 흡착한 나노 다이아몬드 입자는 전해질 용액의 대류와 전기장 힘에 의해 구리 포일 표면으로 이동하게 되고 공전착하게 됩니다. 또한 헤테로지니어스한 씨앗으로 작용한 나노 다이아몬드는 초기에 리튬이 성장할 핵 형성 자리를 제공합니다. 이후 작은 나노 다이아몬드 입자 덕분에 리튬 전착물이 작은 결정 크기와 다음 그림과 같이 일정한 관 형태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성장 후에는 전해질 안에서 나노 다이아몬드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공전착하였던 나노 다이아몬드 입자와 리튬 이온이 리튬 스트리핑 과정 중에 벗겨져 전해질로 분산되고 이는 리튬 금속 음극의 사이클링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이제부터 논문에서 정리한 실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부 형태를 관찰하기에 유리한 현미경인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로 개질된 나노 다이아몬드를 관찰한 것입니다. 피규어 1C를 보면 개질된 나노 다이아몬드의 결정 크기는 약 5나노미터이고 Supplementary Figure 1A를 보면 결정성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B를 보면 평면 간 결정 간격은 0.21나노미터로 다이아몬드 111면과 일치하는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노 다이아몬드가 포함된 전해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해질 조건은 포화 농도인 0.82mg/ml의 나노 다이아몬드가 1몰 LiPF6인 ECDC 용매에 포함된 것입니다. 나노 다이아몬드를 전해질 용액에 첨가하면 다음 사진과 같은 밝은 노란색을 띠게 됩니다. 다음에 Supplementary Figure 2A는 나노 다이아몬드를 전해질에 첨가하자마자 B는 첨가한 후 2달 뒤를 나타낸 것인데 색깔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림 C는 나노 다이아몬드를 첨가하였을 때 응집되는 결정 크기인데 초록색이 현재, 파란색이 2달 뒤로 크기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2달 후에도 색과 크기가 변하지 않았으므로 나노 다이아몬드가 전해질에 잘 분산되었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나노 다이아몬드를 첨가하였을 때 리튬 이온의 전착 거동을 나타낸 것입니다. 피규어 1A는 전해조 내에서 리튬 포일로부터 리튬 이온을 벗겨 구리 포일 위에 전착시키는 것을 도식화한 것인데 이때 리튬 포일이 음극, 구리 포일이 양극 그리고 LiPF6 전해질에 나노 다이아몬드를 첨가한 또는 첨가하지 않은 조건에서 실험이 진행됩니다. 피규어 2A는 나노 다이아몬드를 첨가하지 않았을 때, 피규어 F는 첨가하였을 때 리튬 전착 형태를 나타낸 것인데요. 나노 다이아몬드를 첨가하면 나노 다이아몬드가 핵형성 자리를 제공하면서 그 위로 표면이 일정하고 조밀한 기둥관 형태로 리튬관이 성장하게 되고 나노 다이아몬드를 첨가하지 않으면 표면이 고르지 않은 형태로 리튬관이 성장하게 됩니다. 다음은 면적당 0.5mA에서 3번의 충방정을 진행하여 리튬을 전착시키고 벗겨내는 과정을 한 후 리튬 전착물의 형태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SEM, 주사전자현미경으로 표면을 측정한 모습입니다. 피규어 2의 C, D, E는 모두 나노 다이아몬드를 첨가하지 않은 것이고 HI, J는 모두 첨가한 것을 나타냅니다. 나노 다이아몬드를 첨가하지 않았을 때 리튬관의 지름은 1.2 마이크로미터이고 첨가하였을 때 지름은 310나노미터로 나노 다이아몬드를 첨가하였을 때 전착한 리튬관의 크기가 더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리튬 전착물의 표면을 살펴보면 나노 다이아몬드를 첨가하지 않은 것은 덴드라이트가 형성하여 표면이 고르지 않고 여러 범프가 있는 반면 나노 다이아몬드를 첨가한 리튬 전착물은 덴드라이트가 형성되지 않아 표면이 매끄러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노 다이아몬드를 첨가제로 전해질에 넣으면 더 작은 크기의 리튬 전착물을 만들 수 있고 이는 더 매끄럽고 덴드라이트가 없는 형태를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리튬 전착물의 결정 크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위 면적당 0.5mA를 가하여 이를 XRD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XRD는 시료의 결정성을 관찰할 수 있고 성분을 분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나노 다이아몬드가 포함된 리튬 110면이 더 넓은 피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작은 결정 크기를 나타냅니다. 또한 리튬 전착물의 결정이 작다는 것은 앞 슬라이드에서 말했듯이 나노 다이아몬드 입자에 의해 핵 형성 자리가 증가함을 의미하므로 더 많은 수 그리고 일정한 리튬 전착물이 형성됨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리튬이 전착되고 벗겨지는 동안 리튬 전착물의 긴 안정성이 유지되는 이유가 나노 다이아몬드의 재활용성 덕분임을 증명하기 위해 엑스레이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를 확인한 것입니다.
나노 다이아몬드가 포함된 거, 포함되지 않았을 때 모두 전착과 벗겨짐의 XPS를 피크를 나타낸 것인데 대부분의 피크들이 285V에서 나타나는 반면 나노 다이아몬드가 포함되었을 때 리튬 전착 피크를 보면 292V 부근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피크의 의미는 나노 다이아몬드와 리튬의 공전착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러한 공전착은 전착된 리튬층 안에서 탄소가 풍부하여 일어나게 된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나노 다이아몬드가 포함된 전해질에서 리튬이 벗겨진 파란색 그래프를 보면 같은 위치에서 피크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고 이는 공전착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의미로 나노 다이아몬드가 리튬 플레이팅 스트리핑 과정 중에 재활용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나노 다이아몬드 입자는 리튬 이온과 공전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리 전극에서 벗겨진 리튬이 전착되는 형태까지 사이클링 동안 긴 안정성을 제공해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충방전 과정 중 나노 다이아몬드의 첨가제로서 역할을 확인하기 위하여 나노 다이아몬드를 첨가하였을 때와 첨가하지 않았을 때를 사이클링 테스트한 것입니다. 나노 다이아몬드가 포함된 빨간색 그래프를 보면 리튬 대칭셀에서 A, B 각각 면적당 1.0mA, 2.0mA에서 200시간, 150시간까지 안정적인 구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리튬 금속 전착을 뜻합니다. 반면에 나노 다이아몬드가 포함되지 않은 전해질에서는 전압이 계속 불규칙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특히 2mA를 인가한 경우 50사이클 이후에서는 급격히 전압 양상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분극 또한 나노 다이아몬드를 첨가한 전해질보다는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리튬 덴드라이트 성장과 데드리튬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배터리 구동이 가능한 풀셀을 제조하여 사이클링 안정성을 확인한 데이터입니다. 리튬을 음극, 리튬 인산철을 양극으로 전해질은 아까 똑같이 사용하였습니다. 초기에는 0.1C 레이스로 고체 전해질 계면을 형성하였고 후에는 1C 레이스로 진행하였습니다. 1C 레이시란 1시간 충전, 1시간 방전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노 다이아몬드를 첨가한 빨간색 그래프를 보면 초기 방전 용량 대비 130사이클 이후 방전 용량이 4.9% 정도 감소하여 안정적인 사이클링을 보인 반면 나노 다이아몬드를 첨가하지 않은 파란색 그래프를 보면 초기 사이클 대비 14.2% 방전 용량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셀에서 나노 다이아몬드를 첨가한 전해질이 더 유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노 다이아몬드 입자를 LiPF6 전해질에 첨가제로서 첨가하여 리튬 이온과 공전착을 통해 덴드라이트를 억제하고자 하였습니다. 리튬 대칭셀에서 면적당 2.0, 1.0mA에서 각각 150 및 200시간까지 안정적임을 확인하여 리튬의 증착이 덴드라이트가 생기지 않고 균일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의 결과는 풀셀 테스트에서 나노 다이아몬드 첨가제 전해질을 사용한 경우 보다 안정적인 구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입니다. 이 외에도 리튬 덴드라이트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한 논문에서 찾아 공부하고 연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